오늘은 구독자님께서 요청해주신 파가야 테크놀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가야 테크놀로지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과학을 활용해서 금융기관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핀테크 업체입니다. 우리가 이제 UPST는 많이 들어봤죠. UPST랑 거의 비슷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파가야와 UPST를 비교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AI 기반으로 신용평가 및 대출을 제공하는 핀테크 회사다. 그래서 이제 유사하다. 비즈니스 모델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제 공통점은 이제 AI와 머신러닝을 활용해가지고 신용평가를 하는 방식이죠. 금융기관과 협약해서 대출을 해줄 때 대출 적정성 여부를 AI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제 차이점을 보면 파가야, UPST 봤을 때 비즈니스 모델은 똑같아요.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기존 대출 프로세스를 AI로 최적화한다. UPST 플랫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직접 소비자 대출을 중개한다. 이제 대출 유형으로 봤을 때는 이제 주로 개인 대출, 자동차 대출, 부동산 대출을 하는 거고, 파가야는 UPSD 같은 경우는 개인 대출하고 자동차 대출 중심이라고 합니다. 은행 및 파트너사, 여기는 일부 직접 대출을 해주는 거고요. 뭐 수익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대출이 될 때 수수료 및 기타 수익을 창출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승인 시 중개 수수료를 먹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장 중심을 봤을 때 파가야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B2B 모델이고, UPST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 중심이 더 강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B2B는 하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파가야하고 UPST는 같은 업종에서 활동하고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지만, 파가야 같은 경우는 B2B 중심, UPST 같은 경우는 B2C 소유가 더 강한 중개 플랫폼이다. 그래서 이제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파가야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과 협력을 해가지고 안정적인 성장 전략을 취하고 있고, UPST 같은 경우는 직접 소비자 대출을 중개하는 만큼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거로만 봤을 때는 파가야가 더 좋죠. 근데 이제 주가는 UPST가 훨씬 많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 이따 한번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잠깐 보고, 형님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그다음에 차트 분석을 통해서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 분석입니다. RUT에 해당되는 종목이에요. 시총이 744밀리언, 한 1조 가까이 되죠. 매출이 시총보다 높죠. 939밀리언, 한 1조 2천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적자가 있어요. 적자가 177밀리언, 이 정도 되면 한 2200억 정도 되겠죠. 적자가. 직원은 712명. 근데 PSR이 0.79, 싼 거예요. 그렇죠? 시가총액보다 지금 매출이 더 많으니까 1 밑으로 떨어지죠. PBR은 1.59, 저평가입니다. PCR 4.23, 괜찮아요. EPS는 현재 마이너스 2.53, 적자고, 내년에는 흑자 날 수 있다고 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23% 적자인데, 내년에는 115% 좋아질 거라고 합니다. 사장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인사이드 오너들이 48% 나가지고 있어요. 사장들 같은 경우는 1.5% 팔았는데, 48% 가지고 있는데 1.5% 판 거는 큰 의미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기관들은 32% 가지고 있는데 많이 샀어요. 40% 샀어요. 그로스 마진 37% 괜찮고, 프로핏 마진은 마이너스 18%. 내년에 흑자 전환한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죠. 숏은 23%, 좀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EPS는 21년도가 최악이었죠. 마이너스 44. 근데 22, 23 개선했고요. 매출은 20년도부터 해가지고 꾸준하게 늘어났고요. 주식수는 이제 22년도에 이때 왕창 늘렸네요. 왕창 유증하면서 주가가 폭락한 것 같아요. 23년도도 조금 늘렸고요. 과거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오퍼레이팅 마진 23년도에 개선됐어요. 캐시 같은 경우는 한 2,800억 정도 있네요. 캐시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부채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늘어서 한 7천억 정도 있네요. 요거는 약간 리스크네요. 그죠? 부채가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프리캐시 플로우 같은 경우는 22년이 안 좋았다가 23년도에 좀 개선이 됐네요. 이건 이제 과거 지표고, 형님들은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명의 형님들이 분석했네요. 사라. 로우 타겟을 11 주고 있네요. 괜찮습니다. 에버리지를 20 주고 있고요. 하이를 36 주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25년도 12월 달 기준이에요. 1년 후를 예상했을 때 지금 10불이니까 20불, 거의 100% 정도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봐주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25년도에 여기 흑자 전환하는 거로 예상했네요. 25년도에 EPS 0.41, 26년도에 0.83 이렇게 흑자 전환한다고 합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1빌리언,
25년도에 1.16, 한 15% 늘어나는 거네요. 26년도에도 마찬가지 한 15% 정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매출 이렇게 늘어나고 이렇게 EPS 25년도에 흑자 전환하면 주가는 오를 수 있어요. 월스트리트로 와보겠습니다. 여기도 10명의 형님이 분석했네요. 장점은 공정가치보다 70.6% 낮게 거래된다. 수익은 매년 115% 증가할 것 같다. 동종업계 대비 싸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가치평가를 보면 현재 공정가치는 현재 34불 주고 있고요. 현재 가치 10.11, 70.6% 저평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좋은 거예요. PSR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동종업계 PSR이 11.4 주고 있네요. 여기 이제 UPST 있어요. 여기 UPST 같은 경우 현재 9.5예요. 9.5. 근데 이제 파가야이죠. 0.8. 파가야 같은 경우는 UPST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엄청 싼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파가야 같은 경우는 PSR로 봤을 때 0.8이다. 그래서 동종업계 9.7과 비교했을 때 엄청 싸다. 그 얘기 해주고 있습니다. 목표가 보겠습니다. 10명이 예측했네요. 99%더 오를 수 있다. 20불 주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미래 성장 보겠습니다. 매출 성장률 15.2. 괜찮아요. 수익 성장률 115.9. 엄청 좋은 거예요. EPS 성장률 109.8. 엄청난 겁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봤을 때 이 수익 성장률은 최고로 좋은 것 같아요. 115, 109. 그래프로 봤을 때 현재 위치 25년도 여기 매출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수익 같은 경우는 이제 24년보다 주춤했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25년도 여기가 저점일 확률이 높겠네요. 운영 현금도 괜찮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파가야 같은 경우는 향후 3년 내에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합니다. 라고 예측해놨네요. 그 다음에 향후 3년 동안 평균 시장 성장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나와있어요. 좋습니다. EPS 7명이 분석가가 분석했네요. 현재 위치 여기.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안 좋아지니까 주가가 내린 거예요. 앞으로 이제 EPS가 이렇게 이거대로만 간다고 하면 25년도 말경에는 흑자 전환하는 거예요. 그럼 주가는 상승할 수 있어요. 26년도엔 다 흑자가 난다고 합니다. 괜찮아요. 그럼 여기 25년도 현재 위치가 저점이 될 수가 있어요. 재무 상태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봤을 때 부채가 좀 많았죠. 부채가 늘었죠. 부채가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부채가 653밀리언 9천억 정도 있는 거네요. 이제 순부채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 비율 대비 80% 정도 높은 상태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건 좀 리스크가 되겠네요. 부채가 좀 있는 건 리스크다. 적자 기업이니까 현금 활주로가 제일 중요하죠. 3년 이상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괜찮아요. 3년이면 뭐 유중할 걱정은 없어요. 아까 전에 봤을 때 현금 좀 있었죠. 소유권 보겠습니다. 인사이더 오너들, 회사 내부자들이 48% 가지고 있다 했죠. 1.5% 팔았다 했어요. 근데 이제 48% 워낙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1.5% 파는 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꾸준히 팔고 이 형님들 뭐 저점에서 팔았네요. 저점에서 좀 팔았네요. 11월 달에 15만 주 큰 수량은 아니에요. 이렇게 좀 팔았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8.8 10.8 해가지고 조금씩 팔았는데 뭐 7,200주, 8,000주, 뭐 29,000주 큰 의미는 없어요. 수량은. 최대 주주 형님들 한번 보겠습니다. 형님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그냥 40% 정도 늘렸다고 했죠. 보니까 이제 블랙락도 여기 보이네요. 15% 늘렸고 여기 형님 11% 늘리고 이 형님은 뭐 842% 늘리고 여기는 이제 조금씩 2%, 3% 좀 줄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36% 줄이고 19%.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량을 40% 정도 늘린 겁니다. 형님들. 직원수 보겠습니다. 직원수 같은 경우는 23년도가 피크였고 24년도 해가지고 좀 인원 감축을 좀 했네요. 24년 9월 30일 기준 534명이네요. 형님들 단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번 선수가 30에 가지고 있네요. 2번 선수 블랙락 12.5. 이 선수는 106. 여기 모건 스탠리 14. 여기 12, 14, 12, 12, 13. 밑으로 여기 쭉 가면 대부분 뭐 12, 13, 15, 12, 13 그 정도 되네요. 이 밑으로 이제 쭉 내려보니까 대부분 다 샀어요. 그렇죠? 여기 50만 주 사고. 그래서 형님들 단가는 한 12.5 보면 되겠네요. 12.5. 우리 헤지펀드 깡패 형님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깡패 형님들 단가 11도 보이네요. 여기
11, 여기 31, 11, 12, 11, 11, 11, 12, 여기 12, 12, 12, 여기 뭐 17도 보이고 11. 싼 형님들이 11에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전체 다 마이너스네요. 이 형님들. 근데 여기 보니까 파란색 바가 많이 들어왔죠? 3분기 때 많이 들어왔네요. 24년 3분기 때. 여기서 이제 파란색 바들이 계속 늘어난 거 보니까 3분기 때 수량을 좀 많이 늘렸네요. 전체적으로 다 늘렸네요. 깡패 형님들 단가는 11. 일단 차트로 들어오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상증자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주가가 급락했어요. 2022년에. 그러면서 이제 2022년, 23년, 24년, 3년 동안 완전히 그냥 주가가 박살이 났어요. 최고 매물대가 현재 10.24네요. 현재 위치네요. 지금입니다. 맨 밑에가 헤지펀드 형님들이죠. 헤지펀드 깡패 형님들 여기에 11불 대가 현재 이 위치가 되겠네요. 이 위치. 그 다음에 투자은행 형님들이 이 위치 12.5 정도 되죠. 이 위치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에버리지 타겟, 여기 녹색 에버리지 타겟을 20 주고 있고요. 하이 타겟을 36 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겠네요. 36. 그럼 여기서 이제 현재 위치에서 매수했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00%, 높게 가면 여기 한 250%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차트를 보면 여기서 지금 거래량이 쭉 들어왔죠. 거래량이 이제 24년 11월 달에 들어오고 월봉에 여기 상승 다이버전스가 떠 있어요. 보조지표 보면 스토캐스틱, 월봉의 물, 골든크로스 나 있죠. 11선물, 5일선물, 웨일 펌프 디텍터 같은 경우는 상장 기간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 밑에까지는 안 빠졌어요. 스토캐스틱의 월봉의 물에 월봉의 상승 다이버전스 괜찮다. 월봉의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다는 얘기는 바닥이 나왔다는 것 같아요. 저는 바닥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위치가 바닥인 것 같아요.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같은 위치에 상승 다이버전스가 있어요. 월봉에도 강한 상승 다이버전스, 주봉에도 상승 다이버전스. 일봉에 한번 볼까요? 일봉에도 같은 위치에 상승 다이버전스가 있어요. 이 위치가 바닥인 것 같아요. 주봉으로 봤을 때 여기 이제 추세가 있죠. 하락 추세가 있어요. 여기. 그리고 이 밑에서 딱 올라오는 여기 추세가 있어요. 저점은 약간 올라왔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폭락을 시키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어때요? 코너까지 다 왔어요. 여기서 이제 뚫으면 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최고 매물대 10.24 현재 위치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실적 발표 날이 여기입니다. 12월 13일 날. 그럼 다음 주죠. 다음 주 목요일 날 실적 발표가 나면 저는 위로 갈 가능성이 더 많아 보여요. 현재 EPS 위치가 여기에요. 그러면 26년도에는 흑자 전환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현재 위치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가 저점이 될 확률이 현재 많다. 다음 분기부터는 이제 당장 EPS가 좋아지죠. 분기로 보겠습니다. 분기로 봤을 때 25년 1분기 때는 0.0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 25년 2분기에는 0.07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가 안 보이죠.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장 1분기부터 흑자가 예상이 된다. 그런데 주가는 아직 못 오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1분기에 만약에 흑자가 달성되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봉으로 봐도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삼각 수렴 딱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뚫기 일보 직전인데 여기서 이제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 저는 괜찮은 위치라고 봅니다. 왜냐면 여기 로우 타겟이 10일이죠. 10일 로우 타겟 10일. 형님들 여기 10일에 다 있죠. 헤지펀드 형님들, 투자은행 형님들 12에 있죠. 여기. 그 다음 에버리지 타겟이 여기 20이죠. 하이 타겟이 여기 36이죠. 상승 다이버전스, 월봉, 주봉, 일봉 다 떠 있죠. 그래서 괜찮아요. 저는 바닥 찍은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뚫고 올라갈 확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상장 이후에 한 번도 안 해먹었다. 그 다음에 UPST보다 10분의 1로 저렴하다. 25년도에 흑자 전환한다. 현재 위치, EPS로 봤을 때 현재 위치가 저점인 것 같다. 이 위치가. 지금 사면 형님들, 헤지펀드 형님들보다 싸게 살 수 있다. 투자은행 형님들보다 싸게 살 수 있다. 그리고 충분한 현금이 있다. 3년 동안 충분한 현금이 있다.
예, 단점은 좀 부채 비율이 많다. 그죠? 그래서 고금리에 약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분기 재무제표로 보니까 예측치보다 EPS 미스를 많이 했네요. 여기 보니까 379% 미스하고 거의 10,000% 미스. 미스를 많이 했네요. 매출 같은 경우는 비트를 많이 했네요. 그렇죠? 매출 같은 경우는 뭐 8%, 4.65%, 1.5% 해가지고 매출은 꾸준하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EPS를 들쭉날쭉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단점이네요. 이렇게 예측은 했지만 EPS가 들쭉날쭉 할 수도 있다. 그건 좀 단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회사 내부자가 조금 팔았다. 근데 뭐 1.8%, 48%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1.8% 정도 판 거는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 상장했기 때문에 충분히 팔 수 있어요. 이게 마음에 드네요. 다음 분기부터 이제 흑자가 나면 주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 분석을 봤을 때도 삼각 수렴 끝에 다 왔고 일단 돌파하기 직전이네요. 괜찮아요. 한번 매수해서 가져가 볼 만합니다. 이 정도 위치에 이 정도 단가 괜찮다고 봅니다. 좋아요.